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여론의 궁금증을 모두 풀어드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데이터 저널리즘 여론조사 전문 대기자 홍영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뭐 난립니다. 우리 방송 좋다고 브라질, 또 아르헨티나, 또 왜 뭐 볼리비아, 코스타리카 뭐 다 한 번씩 얘기하시죠. 카자흐스탄, 네, 우즈베키스탄까지 지금 소문이 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꼭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배종찬 연구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뭐 남미를 좋아하시네요. 예, 뭐 남미 축구도 잘하고. 예. 어쨌든 예, 알겠습니다. 자, 국정감사 맹탕이다. 정말 국민들의 민생은 생각 안 하느냐? 국민들이 힘들어서 곡소리가 나는데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 너무 드시지만 말고요. 예. 근데 지금 그래도 이 국정감사 진행되는 와중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누구냐면은 바로 배우 유호성 씨의 형이에요. 아, 그래요? 예. 아, 좀 몰랐어요. 유호성 씨의 형인데 유호성이 누구냐면 영화 친구. 별로 안 닮은 저 닮은 배우 나오잖아요. 장동건. 그 하와이 가라 친구야. 네가 가라 하와이 나 안 간다. 막 째라. 막 이게 이제 친구 영화거든요. 알아요. 바로 여기 나왔던 배우 유호성의 형님 유상범 의원이 대통령 지지율이 40% 넘으면 한동훈 장관이 총선 출마할 수 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저도 이제 기사에서 봤는데, 예. 40% 넘으면이라는 단서 조항을 단 거는 예. 조금 이해는 잘 안 가요. 왜 그러네요. 그랬대요? 왜 그랬대요? 물어보셨어요? 저는 해석이 됐죠. 네, 왜? 어떻게 해석이 됐어요? 시간이 지나면 유상범 의원은 대통령의 지지율도 40% 이상 올라갈 거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스타, 한 스타가 그때쯤 출마하면서 총선을 이끌어갈 것이다. 이 메시지인 거죠. 이것을 동생 유호성 배우의 메소드 연기로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 40% 넘어가면 총선 출마 안 가나? 맞습니까? 아니 근데 그럼 40%못 넘으면 출마 안 해요? 에이,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아니, 일각에서는 유상범 의원이 대통령 지지율을 가지고 안티냐 이런 얘기는 그렇진 않겠죠. 유상범 의원도 검사 아닙니까? 검사 출신. 제가 보기에는요. 예. 저는 100% 출마한다고 봐요. 100%! 저는 100%예요. 자, 아니, 단독 100%라고 얘기하긴 약간 그러니까 단독 99.9%. 특종입니다. 뭘 특종이에요? 조선일보 홍영림 기자. 아, 이게 지금 이거 언제 예측으로는 조선일보 헤드라인으로 나오나요? 예측이 무슨 기사입니까? 그냥 예측해보는 거예요. 아니, 100%면 너무 단정적이니까 99.9%. 예. 피해가시네요. 출마한다고 봐요. 예. 근데 그거 40%못 넘어도 출마한다고 봐요. 예. 저는 39%라도. 39%, 40%는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30% 안팎이라도 저는 출마한다고 봐요. 왜? 지지율하고 대통령 지지율, 윤 대통령 지지율하고 한동훈 장관 출마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오히려 지지율이 낮으면 그 지지율을 구출해내기 위해서라도 출마하는 거예요. 지지율이 높은데 뭐하러 그 측근이 나와서 그거를 해요. 지지율 119 탈출 해결사가 한동훈이군요. 그러니까 저는 유상범 의원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약간 의아한 게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 높은 지지율을 업고 나가란 얘기인가? 그러면은 사실 역대 모든 대통령이 되신 분들, 그 대통령이 되려고 하셨던 분들, 이분들은 다 자력으로 된 거예요. 그 노태우 대통령 빼고. 다 자기 스스로가 어떤 계기나 발광체였군요. 발광체 역할을 해서 나간 거지. 무슨 대통령 지지율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냥 아무 관련도 없는 얘기를 했던.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화나셨어요? 아니, 화난 게 아니라. 동생이 유호성인데? 유호성 아니라. 그래요! 홍영림 기자! 그거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근데 저는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대통령 지지율 높을 때는 대통령 측근들 총선에 나가서 당선되기가 쉽죠. 대통령 지지율 낮을 때가 힘든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또 한동훈 장관 뭐 출마에 관련돼서 뭐 강남 지역이라든지 네. 아주 이제 편안한 지역 얘기한 사람들이 뭐 종종 들리더라고요. 예, 종로겠죠. 뭐 종로도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험지라고 보이지는 않는데 이미 지금 종로도 그 최재형 그 국민의힘 지역 아닙니까? 그럼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어디라고 특별히 이제 찍어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서울 경기 쪽에 그 험지를 가서 대통령 지지율이 낮더라도 여권의 위기를 구출하는 그 해결사 역할을 하면 그 한동훈 장관은 차기 주자로 뜰 수 있어요. 근데 강남에서 되면 무슨 차기 주자예요. 그냥 편안하게 더군다나 대통령 지지율 높을 때 되면 편안하게 대통령 후광 먹고 가는 사람이구나. 근데 사실은 그 한 장관은 그게 아니더라도 차기 대권으로 가는 데는 상당한 이 장애물이 있어요. 아, 그래요? 아유,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검사 출신 대통령 두 번으로 연속 그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윤 대통령 그 측근이라는 게 뭐 세상 사람 다 아는 건데 그 후광 먹고 된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큰 장애, 오히려 장애물이죠. 데이터상으로는 어떨까요? 지금 한동훈의 파괴력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의 파괴력을 일반적인 조사, 그러니까 이제 뭐 일반적인 차기 대권 여론조사에서는 그 야권의 이재명 후보 빼고는 여권에서는 지금 범보수 진영에서는 홍준표, 오세훈과 이제 비등하게 뭐 어떤 조사에서는 뭐 더 높은 조사도 있고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그 마침 K스탯요? 리서치하고 주간조선이 창간특집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이제 여야 차기 지도자 10명에 대한 호감도 조사. 근데 이거를 보면은 좀 재밌는 게 한동훈 장관이 호감도가 전 국민한테는 그 순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몇 위에 있길래요? 7위입니다. 10명에서 7위. 그러니까 이게 지금 1등부터 제가 쭉 빨리 얘기를 하면 1등이 홍준표, 2등이 오세훈, 뭐 0.7% 차이밖에 안 나지만 3등이 이재명, 김동연, 유승민, 이낙연, 그 다음에 한동훈이에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호감도가 37.2%, 그러니까 비호감도가 50.5%. 그래서 이제 누가 비호감인지가 궁금하네요, 일단은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조사 결과 이렇게 뜯어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분들, 48% 정도 되는, 절반 정도 되는 분들한테는 호감도가 거의 90%에 가까워요. 1등이에요. 1등인데, 윤을 지지했던 사람, 윤석열 대통령이 투표했던 사람은 한동훈이네요. 근데 이제 이재명 그 후보를 찍었던 분들한테는 그 호감도가 14%로 꼴찌예요. 그리고 진보층에서도 비호감도가 꼴찌겠네요. 74%로 1등이죠. 비호감도는 1등.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누가 제일 높나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제 그 전체적인 거랑 비슷하게 홍준표, 오세훈 후보가 지금 보면은 오세훈 후보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국민의힘 제가 이제 퍼센테이지까지 다 적어오진 못했는데 어쨌든 보수층과 TK에서 오세훈 후보가 높아요. 높고 홍준표 후보는 중도층 그리고 2030 그리고 이대남에서 가장 높고 또 보수 색채가 짙은 분들한테는 오세훈 그 시장이 가장 높고 이쪽 중도 및 이제 중도 보수 쪽에서는 그러니까 어르신분들에게서 보수 어르신들은 오세훈 그 다음에 젊은 세대는 홍준표. 근데 이제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1, 2등 선두권에 오른 거는 이 한동훈 장관처럼 그 야권 지지층이나 진보층에서는 상당히 지금 비토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홍준표, 오세훈 시장만 해더라도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그 정도 분위기는 아니다. 또 특히 이제 중도층에서도 강하고요. 아니 근데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사람이 한동훈을 밀고 있다. 이건 가장 강력한 우군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강력한 우군인데, 이게 그 지난번 대선 때도 그랬잖아요. 지난번 대선 때도 국민의힘 그 내부 경선, 당 경선 때도 역선택 그 여론조사에 역선택 문항이 없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논란이 있었지만 당 대표를 뽑을 때는 역선택 문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만 골라내서
여론조사를 하죠. 예. 근데 그 대선 대통령, 후보는 네. 대선 후보는 없어요. 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지만은 결국 이렇게 뭐 지금 당장 예. 뭐 대선이 워낙 멀었으니까 이제 뭐 그건 예. 그런 가정 필요 없겠지만은 그래도 오히려 중도층이나 또 전반적으로 이제 이 호감도가 높은 오세훈 홍준표 시장도 그 상당히 탄탄하다 입지가. 예. 근데 한동훈 장관은 또 나름대로 또 이제 보수층한테 예. 또 이 그걸 갖고 있는. 자, 이 대목에서 청기누설입니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을 100% 적중시켰던 대한민국 유일의 여론조사 데이터 분석 저널리즘 전문 기자 홍영림 기자와 함께하는데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자, 홍 기자님이 생각하는 보수진영 대선 후보 적중입니다. 1번 오세훈, 2번 홍준표, 3번 한동훈. 누굽니까? 지금 말씀하신 순위예요. 아, 오세훈. 그러니까 가능성으로 봐야지 누가 된다고 제가 어떻게 예. 얘기합니까? 앞으로 벌써 네. 앞으로 4년 반이 남았는데.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의 데이터와 홍영림 기자의 40년의 노하우 초 플러스 자 1번 오세훈, 아니, 됐어요. 2번 홍준표, 3번 한동훈. 몇 번? 아니, 가능성으로 볼 때, 예. 그 지금 1, 2, 3등 얘기한 순서예요. 가능성으로. 누구라고 세 명 중에 제가 어떻게 오세훈. 오세훈, 홍준표, 이 한동훈 순으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예. 라고 말씀드릴 수 네. 있죠. 예. 자, 저는 한동훈인데 예. 2027년을 기점으로 해서 홍영림과 배종찬의 운명이 결정이 될 전망입니다. 저번 대선 때 저랑 내기해서 저한테 졌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